제 출입처는 법원, 검찰, 그리고 월성 원전입니다. 탈핵있다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기사의 맥락을 담으려는 장미쁨 기자. (2,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영상과 인터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월성 핵발전소에서 비롯된 삼중수소 누출 문제, 공동체 파괴와 이주 요구 등 의미 있는 기사를 만들어 온 장미쁨 포항 MBC 기자는 새어 나온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지난 5월 24일 3시간가량 지역 언론의 현실과 미래, 월성 핵발전소와 한국수력 원자력, 그리고 나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장 선거 등 그가 오랜 시간 취재하며 고민해왔던 것들을 묻고 들었다. 포항 MBC 홈페이지 기자들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장미쁨 기자의 출입처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법원, 검찰, 경찰, 소방, 문화재 연구기관, 월성 원전. 많은 기자와 방송사가 월성 핵발전소와 나을이 주민들의 상여 시위를 다루었지만 그중 장미쁨 기자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는 2021년 삼중수소 누출 문제를 보도하여 이 문제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떻게 월성 핵발전소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되었을까? 제가 2013년에 입사했는데 상여 시위는 2014년 8월에 시작했어요. 경주 출입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도 몰라서 죄송했죠. 관심이 없었고 그분들의 시위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기도 했었죠. 원전 문제는 친했던 선배들이 많이 썼고 그 선배들에게 배웠어요.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고 나니 원전을 담당하던 선배가 포스코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전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취재하면서 조금씩 원전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실 기자들은 부채감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사건이나 사람들을 잘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부채감이나 미안함.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장미쁨 기자는 원전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왜 다수는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핵발전 업계가 강조하고 구축해왔던 프레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핵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 원자력은 핵발전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강조하며 무한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에너토피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그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수행되어 왔던 광고, 교과서 속 정보와 교육,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산업이 제공하는 지원들로 인해 여론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고민은 각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결과로 나온 거죠. 여전히 고민 중인 원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딜레마 같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오르코기를 짓되 장기적으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것을 보면요. 그는 탈핵을 달성하거나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는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한 번에 원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요구가 거세져야 바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싸움이기도 하고요. 당장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받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아야만 연구나 기사 등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결국 외로웠던 싸움이 다수의 무관심했던 혹은 잘 몰랐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미쁨 기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민의 무게를 고려하면 핵발전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여론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바꾸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나 기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의 해답과 도움,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고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본인에게는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더해 그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한수원의 대응 방식과 태도였다. 다른 이슈만큼이나 핵발전은 찬핵과 탈핵 혹은 반핵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이해될 만큼 찬핵 진영과 탈핵 진영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 수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난 장미쁨 기자는 한수원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을까? 원전이 주요한 산업이고 에너지원이라는 측면 외에 한수원의 태도에는 강압적이며 비도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방사능 물질이 다 걸러져서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지역 주민에게 한수원은 이렇게 설명했고요. 문제없다.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배출되지만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처럼 한수원은 위험에 대응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바꿔왔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바꿔온 거죠. 최근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요. 핵발전을 비판하거나 주민을 무시하거나 지원금으로 압박하기도 했던 한수원은 장미쁨 기자에게는 소송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2022년에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을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며 스스로 단련해 나갔던 것 같아요. 소송 때문에 다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재판을 준비하면서 삼중수소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최신 기사나 논문도 찾아봤던 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기자들은 기사를 써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다음 이슈가 없으면요. 근데 재판이 있으니까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주제나 이슈에 대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장미쁨 기자는 왜 나는 핵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왜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수없이 던졌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과학이 아닌 신념 혹은 신화의 언어로 문제를 대응하며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언급하며 탈핵과 반핵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한수원의 행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반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이들의 언어와 태도가 결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류 가능성과 위험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원전을 찬성하거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느낀 특징이에요. 그들은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며 왜 핵발전을 안 믿어? 왜 핵발전을 의심해? 라는 고압적이고 전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중세시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태도와 행동이 아닐까요? 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철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원전은 중앙 집중적인 사회와 권위적인 사회에 적합한 과학기술이라고 배운 게 생각나더라고요.